써 있어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저렇게 세 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개 대상 물건이었었고요. 첫 번째 이제 토지가 하나 정리했고, 두 번째 건축물까지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토지의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말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한번. 토지에 뭐예요? 정착돼 있는 물건 그 말인데, 정착물 중에서 제일 주된 게 이거죠. 건축물이겠죠, 그죠? 이건 지금 했잖아요. 그건 빼고요. 빼고 나머지라는 얘기인데,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있으면. 자, 정착 물건인데 건물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겠냐고요. 이제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여러 가지 많겠죠. 지금 잠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뭐 1번에 뭐 있나요? 돌담, 2번에 뭐 교량, 3번 수목의 집단, 4번은 좀 이따 보시고 오른쪽 나가서 5번이죠. 뭐 앞에 거 필요 없고 미분리 과실, 뭐 6번 농작물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먼저 지금 이제 번호가 많이 써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건 이제 4번과 7번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1, 2, 3, 5, 6은 읽지도 마세요. 내용. 그건 중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읽지 마시라고 시간 낭비 그냥. 그러니까 자, 1번 뭐예요? 돌담. 2번 교량이죠. 3번 수목의 집단. 5번이 뭡니까?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이 뭘까요? 과일나무에 달린 사과, 과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6번이 뭐예요? 이제 벼 농작물 등이거든요. 그건 내용 읽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 중개할 수 없어요. 싹 다. 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서 정착 물건 중에서 건축물을 뺀 나머지 중에서는 중개할 게 없다 이러시면 돼. 없다. 에? 없다. 중개할 게 없어요. 없어. 왜? 이거 빼니까 이제 나머지 없다는 얘기라고. 없는데 왜 없을까? 이유가 왜 없을까? 정착물 자체가 말이에요. 얘가 토지와는 별개의 또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돼야만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만한 게 없거든요. 예를 두 개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그 교량으로 하나 예를 들을게요. 교량. 다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지시면 가야 할 다리 있죠, 왜?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한강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강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뭘로 할까요? 뭐, 성산대교? 예. 자, 성산대교라고 예를 들을게요. 자, 성산대교는 철 구조물이죠, 이게. 토지에 부착돼 있죠, 이렇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부착된 순간은 그냥 뭐예요? 토지의 일부죠, 그냥. 일부로 취급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노후했어요. 철거해야 돼. 딱 드러냈어. 드러낸 순간부터 뭐다, 이제 그건? 동산. 딱 드러내면 동산이에요. 동산. 붙어있으면 뭐예요? 붙어있으면 토지 일부. 드러낸 순간부터는 동산. 그러면 자, 얘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부착된 상태인데 얘만 따로 토지와 부동산인데 이것만 따로 해서 토지와는 별개 또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냥 일부지 그냥. 이해하시겠죠? 부동산 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일부로 취급될 건 일부로. 그러니까 별도로 부동산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개 안 된다는 얘기 될 텐데 또 하나 예를 들어봐요. 이제 나무의 집단을 예를 들어야겠는데, 수목의 집단을 예를 들면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자가 자기 땅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다고요? 그러면 자기 똑같은 얘기죠. 심어진 나무는 그냥 토지의 일부예요. 이건 그냥 토지 일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나무를 팔고 싶어요. 지금 팔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어떻게 해요? 토지를 팔면 따라 팔리겠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거나 뽑아내야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베어내거나 뽑아낸 순간 그게 뭐 된다? 동산돼 버리니까. 동산이니까 그냥 심어 놓은 상태에서 팔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땅을 팔아야지. 따라 팔릴 테니까.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거 심어 놓은 상태에서 토지는 안 팔고 나무의 집단만을 팔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파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해요? 토지를 팔아라. 그럼 따라 팔릴 거다. 아니면 나무를 베어내버려라. 예, 뽑아내든가. 근데 그건 안 돼. 뽑아낸 순간 뭐가 된다니까? 동산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심어놓은 상태에서 토지는 안 팔고 나무만 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얘가 또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소리지. 그러면 중개할 게 없다는 얘기지, 결론이? 그런데 자, 이제부터 금방 이 사람이 졌어요, 이제. 자, 그럼 갑이란 사람이 토지 주인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심었는데, 얘가 부동산이 아닌데, 이제 이 나무의 집단을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만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만들 수가 있어,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수목의 집단을 부동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죠,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으로 하면 돼, 법으로. 자, 법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법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법전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때인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죠? 법전이 없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문법이라 부르죠. 그죠? 자, 이건 뭐예요? 헌법, 법률 등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건 뭐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속에.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팔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조리 이런 게 있어요. 조리. 쌀조리 아니에요. 뭐 산물의 이치, 보편, 이상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럼 어떤 법 제가 써놨죠? 어떤 법으로 만든다? 관습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무 집단인데 부동산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만들 때를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공시의 방법이라고 그래. 예? 공시. 공시 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이 돼요. 공시라는 말 뜻은 뭐예요? 널리 알린다는 거야. 뭘 널리 알려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린다 이 소리야. 주인 누군지를 알린다는 거지. 주인 누군지 알린다. 세 글자로 줄이면 소유권을 알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법 자체가 무슨 법이래요? 관습법. 이 법 무슨 법인데 이게? 무슨 법인데 여기가 남양주시 호평동이거든요. 지금 100번지 생각할까요? 남양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던 어떤 관행이나 습관이 굳어져서 뭐처럼 보인다? 법처럼 쓰인다 이 소리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나무를? 자, 일단 금방 제 공시한다는 게 뭘 공시한다고? 주인이 누군지 알린다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무 한 그루마다 폐차를 다 달아두면 돼 이렇게. 그죠? 나무 중류가 소나무다. 주인, 갑, 전화번호, 0150, 뭐뭐 이렇게 주 써놓고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 누구나 와서 딱 볼 때 주인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다 써놨으니까. 근데 산 전체는 만주가 갑과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무가. 그거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러니까 줄을 삥 둘러쳐가지고 크게 폐차를 달아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뭐다? 소나무다. 뭐 만주. 주인, 갑, 전화번호, 0150, 뭐뭐 이렇게. 주소 어디 써놨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는 순간 누군지 외지인 나와서 보더라도 주인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써놨으니까. 밝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죠? 밝게 확인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무슨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밝게 확인할 수 있다. 명인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그럼 이제부터 뭐가 됐나요? 부동산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얘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산에 가셔갖고? 네. 본 적 있어요? 이거 본교 아니고 입산 금지 받겠지. 산불 조심 받겠지. 네? 본게. 어? 그쵸? 아니면 뭐 이제 관리자 남양주시 뭐 이런 거 받겠지. 그죠? 어? 입산 금지 아니야 이거? 예?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산불 조심 거 아니라고요 그건? 실제 이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죠? 실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흔히 이렇게 나무 요만큼 페인트 요만큼 칠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하얗게 칠해놓은 거? 그것도 일종의 명인 방법이에요. 일종. 근데 판례는 그걸 부정한다고. 왜? 그걸 받고 주인 누군지를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내 거라 표시해 두는 거고 이렇게 이제 판례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째 이렇게 된지 이렇게 보죠. 그럼 어쨌든 이제 됐을 테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부동산이 됐다고. 그럼 이제 자, 얘가 다시 그려놓고 부동산이 됐다고 했을 테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금방 땅 주인이 갑이었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받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얘가 이제 부동산 됐을 테니까 얘도 모두 인정한다. 이 나무의 집단만의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한다. 그 말이 이렇게. 소유권이 지금 두 개야, 저기 두 개. 원래 하나였던 게 주인이 한 사람 주인인데 권리는 몇 개? 두 개라고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자, 결론적으로 너무 길고 가네. 인력 끌고 와가지고서 자 그래서 부동산 된 거니까 뭘 인정한다는 얘기겠어요?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 이렇게. 뭐만의 소유권 인정한다? 수목의 집단만의 소유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식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서 얘가 부동산이다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단 수목 집단만의 뭘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 인정해 주었겠죠. 자,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인데 그걸 분해하면 세 가지로 쪼개져 이렇게. 쪼개진다고. 자, 어떤 거 갑이 이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 사용할 수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다 이렇게 또 이익을 누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처분. 자, 세 가지 나왔죠, 그죠? 어떤 거예요? 사용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팔아먹을 수가 있고 세 가지 작은 권리를 합쳐 뭐라고 한다고?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가장 중요한 게 처분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팔아먹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자, 처분한 뜻이니까 처분한다. 뭘 처분한다고?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 말이 이렇게. 그럼 바꿔 말이 뭐겠어요? 자,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가 있다고 뜻이겠죠. 그럼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부터 토지는 안 팔아. 안 팔고 나무 집단만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심어놓은 상태에서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길 수 있겠다. 이때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 문제겠지. 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 이렇게. 요게. 요 말이 어딨냐? 책 돌아오시면 자 4번에 있어요. 4번에 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지금 금방 설명드렸던 거죠. 자 보세요. 명인 방법은 뭐라고 써있나요?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다. 해놓고 둘째 줄 바로 내려오시죠.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토지에 정착돼 있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시면 27페이지 맨 꼭대기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첫 줄 가운데 보시죠. 이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되셨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이제 7번 하나 먼저 보실게요. 7번. 뭐예요? 세차장 구조물이죠. 자, 이제 세차장 구조물인데 일단 중개될까 안 될까 확인할게요, 먼저.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 맨 바로 앞에 있네요. 자, 판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결론 내는 건데요. 그거 긴 거 읽지 마세요, 그거. 읽지 마시고. 여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용해 보신 적 있지 않겠어요? 500원 이렇게 코인 넣고 이제 세차하는데 큰 총같이 이렇게 막 쏘는 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그거. 그게 건축물일까요, 그거? 건축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중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긴 거 보지 마시고, 그 6글자 보시면 돼. 세차장 구조물 나온 순간 중개 안 된다, 그러시면 돼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3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률에 있던 걸 하나 정리가 된 것이죠, 이제. 법률 3족계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셔야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2조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를 써놨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임목은. 그래서 임목은 별표 곱하기 한 2개쯤은 돼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임목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 거쳐서 부동산 됐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임목은 왜 중요하냐? 출자가 될 때 임목만 아예 한 문제가 나와요, 독자로.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번 나왔던 거니까. 한자 풀어볼게요. 서 있는 나무죠. 그죠? 한자 의미, 그죠? 서 있는 나무라는 뜻인데, 그 나무가 뭐 서 있지 뭐 누워있나? 그쵸? 근데 서 있는 나무가 다 임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다고 치시고, 처음에, 그냥 심어놓은 나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 그냥 심어놓은 나무는 그냥 뭐예요? 토지의 일부였죠. 두 번째, 폐차를 달았죠, 이제. 그 뭐가 됐어요? 부동산 됐죠. 그럼 뭘 인정 안 드렸습니까? 소유권밖에 인정 안 되죠. 소유권밖에 인정할 수 없어요. 얘 등기 안 했잖아, 지금. 그럼 소유권 외에 다른 거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부동산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은행 담보 넣고 돈 빌려 쓰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등기를 못 하니까. 응?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긴 하지만 뭐밖에 인정 안 된다? 소유권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이렇게. 그럼 이거 왜 다른 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자, 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어놓고, 자, 이건 아까 이제 이 공시 됐었죠. 무슨 법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근데 하나가 또 있어, 방법이. 하나가 또 있다고. 다른 법이 또 있거든. 무슨 법으로 이제는 성문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다? 임목법. 자, 임목법에 의해서 부동산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있어, 방법이 하나가 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아예 등기를 해, 등기. 네?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일단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먼저 임목으로서 등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제가 등기한다 그랬죠, 지금. 이건 처음 하는 등기일 테지, 이게 그럼. 제일 처음 하는 등기겠죠? 처음에 하는 등기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이렇게.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등록이 먼저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이 등기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그죠? 항상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등록이 된 다음 등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둘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둘 다. 하니까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등록한 다음 등기했죠, 이제 이렇게?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바로 임목법에 따라가지고 그 20개 집단이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다, 이제? 부동산의 객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냐면 앞에 거와 큰 얘네와 비교를 해볼 때 큰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 외에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소유권이야 기본적일 테고 이제 더 나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는 놔두고 인목만 가지고 은행 담보 넣고 돈도 빌려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되었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인정될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저당권의 객체도 인정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항상 설명드렸겠지만 저당권은 형이라고 했었죠. 제가. 형.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끼리 서로 같이 다녀야 돼요. 항상. 얘가 형이거든? 왜 형이야? 얘가 본등기니까. 근데 동생은 항상 업고 다니죠. 동생이 누군데? 동생이 누구라고? 가등기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가담권. 그래서 항상 동생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 가담권. 얘가 형입니다.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떻게 떨어지겠냐고. 형과 동생이라니까. 얘가 왜 형이라고? 주등기니까, 본등기니까. 얘는 가등기고. 그러니까 얘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둘이 붙어 다녀야 돼. 항상 업고 있어. 저당권은 항상 동생을. 자, 돌아가서 뭐까지다 이제? 자, 금방 그러면 요 얘기 어떤 이어부터 하자. 소유권이면 어떤 뜻이겠어요, 이제? 자, 다시 말해서 아까 갑이란 나무 인목 주인이 소유권을 갖다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된다. 저당권은 뭐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 이전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설정, 이전 둘 다 될 거 아니겠냐고. 세 번째는 봐요, 한번. 자, 인목이 이렇게 끌고 내려왔어, 내가.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죠?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자, 인목 등기했죠? 얘가 뭐가 됐어요? 인목 됐죠? 네? 지금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별개로 부동산이 된 거지, 따로따로. 그래서 인목은 놔두고 토지만 은행 담보 넣고 돈을 빌려 썼지,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담보 넣고 돈 빌려왔다, 이렇게. 자, KB에 빌렸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 이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돈 빌려주면서 담보 잡았겠지. 여기 뭐가 설정되어 있을까?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네, 이렇게. 돈 갚지 않았네. 은행에서 이 땅 어떻게 한다고? 경매를 넣어버려, 이렇게. 경매를 넘어가서 땅이 팔렸어요. 주인이 을로 바뀌었어. 을이 누군데요? 경매의 매수인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얘는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나 인목주인은 그냥 누구요? 그냥 갑이죠, 아직도. 이렇게 했을 때 이 갑은 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다. 이 땅 계속 쓸 수 있다, 없다? 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네? 얼마 동안? 30년. 30년. 그렇죠. 수목이니까. 네? 자, 이럴 때 갑이 이 땅 쓸 수 있죠. 땅 쓰게 해줘야 되죠. 등기할 필요 없죠. 얘한테 그럴 권리가 있죠. 5글자. 5글자. 법정지상권. 요게. 그래서 이제 뭐까지예요? 법정지상권까지도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법정지상권까지다. 그럼 이제 결과 볼 때 얘가 뭐가 됐어요?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자, 이럴 때 지금 현재 이 지상권 등기했나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죠? 왜? 이건 법률 규정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권리를 다시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그때는 뭐 하고 양도해라? 등기가 요건이다.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개공들이 중개하자고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이제 뭘 중개할까? 뭘 중개할까? 다 써놨네 벌써. 뭘 중개한다?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 또 지상권의 이전 중개한다 그 말이지. 예? 요 세 가지를 중개한다, 이 뜻이 된다, 이 말이 이렇게요. 자, 됐다고 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등기해야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자, 등기한다 그럴 테니까 첫 번째, 어떤 나무를 등기할 수 있을까?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등록이 먼저 된 것만 등기한다고요. 어? 등록 안 되면 등기 못 한다고요. 어디서 자라야만 등기할 수 있어요? 어디 반드시 일필 전체? 아니란 말이지. 일필지 뭐 전체도 되고, 뭐 아니면 일부에서 자라도 다 등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나무의 종류에 제한이 있던가요? 수종?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던가요? 수종이나 또는 수량, 숫자, 수량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었죠, 그죠? 그럼 수량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금방. 그럼 나무 한 그루를 등기할 수 있을까? 저기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저기 뭐 속리산, 법주사. 그 정리품송 큰 나무, 소나무 있죠? 그런 거. 아니, 용문상 하시면 뭐 있어요? 용문사? 은행나무 큰 거 있어요.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시골 입구에 그 큰 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 큰 나무 이런 게 있는 것들. 그걸 갖다 한 그루잖아, 그거. 그걸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빨리라 그랬어, 내가?
뭐라도 공부 같으면 뭐라도 빨리라고? 눈치라도 빨리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죠?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최소 몇 개 그릇씩 그려놨어? 응? 몇 개씩 그려놨, 내가 몇 개 그려놨지?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놨지? 뭐라고 써놨지, 여기다? 다시 물어볼게요. 한글을 등기 할 수 있을까? 눈치 챘나, 이제? 그래요. 우린 뭐가 더 빨라야 되겠어? 더 왔는데 뭐라도 빨라야 돼? 눈치라도 빨라야겠지, 그죠? 자, 한글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돼. 뭘 이루어야 돼요? 집단을 이루어야 돼, 집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나머지 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당권이에요, 이제부터. 자, 저당권,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저당권인데, 첫 번째는요. 자, 저당권 설정이 목적이 됩니다. 등기 목적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짧게 해서 저당권이 목적이더라. 그럴 때 미리 뭐 하라 했었어요, 미리? 보험에 가입하라 했었죠, 그죠? 자, 먼저 사전에 산림재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했었어요. 이건 누굴 보호할 목적이라 썼죠? 누굴 보호한다고? 저당권자.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럼 설정된 그 저당권의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을까요? 어디까지다? 나무를 갖다 일단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무를 잘랐다는 거예요. 예? 설정된 상태인데 나무를 베어냈대요. 토지하고 떨어졌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일단 저당권이 설정됐겠죠? 그럼 살아있을 때만 미치느냐, 베어내도 미친가, 이거잖아요. 어디까지다? 베어내도 미친다 그랬을 테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도 뭐라고요? 미친다 이랬죠, 그죠?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인목인데 저당권이 나왔을 때 얘는 완전히 뭐라고? 또라이라고. 완전히 미쳤어. 그냥 항상 뒤에 무슨 말 따라와야 된다? 미친다라고만 따라와 있어야 돼. 가운데가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싹 다. 다 필요 없어. 앞에 저당권이 나오죠. 그럼 뒤에는 항상 미친다라고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건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다고요. 세 번째 이제 대비할게요.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그런데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요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요때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야 돼요. 미치지 아니한다. 만약 여기다가 이런 경우에 두 개 놓고 나서 미친다 이런 문장 쓰면 이건 또 틀렸다고. 자, 그럼 이제 두 개 보이네요. 두 개. 그죠? 뭐 보이나요, 여기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정상적이에요. 에? 소지섭이 있잖아요. 영업에 소지섭이. 그쵸? 키 크다는 사람 친구 있잖아요. 그죠? 인물이 저보다 조금 빠지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소지섭이란 친구죠. 그죠? 동의 좀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토달지 말고. 그쵸? 자, 그러니까 소지섭이는 멀쩡하잖아, 걔는. 그 미응 멀쩡해. 그러니까 자, 두 개. 뭐예요? 저당권 그럼 무조건 뒤에 뭐라고? 미친다고. 소유권과 지상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뜻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 금방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 심어놓고 임목 등기했죠, 이제 이렇게. 그럼 한 사람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자, 둘 다 주인인데 갑이 이 땅 팔았어요, 땅을. 팔았다고 다시. 그럼 땅 주인 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처분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임목 주인은 그냥 누구예요? 그냥 갑이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셨죠? 나 토지에 소유권을 팔아먹어도 미치지 않는다. 어디에? 임목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거는 기억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얘랑 두 개 비교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끌어내리죠. 자, 그래서 설정이 됐답니다. 저당권이. 자, 그런데 채권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권 기한 도래가 되기 그 전인데 어떻게 했대요? 임목을 벌채했대. 벌채했다 하자. 그때 저당권자는 바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응? 이렇게 된 때 바로 저당권자는 그 분리된 임목을 뭐 할 수 있다?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이렇게. 늘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때 팔렸겠지, 물론 그럼. 그 팔린 돈, 요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하라 했었어요? 요거는 공탁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갖고 갈 수 없다 그랬었죠, 이렇게. 갖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매 신청했다 왔을 때, 자, 임목의 소유자죠. 임목의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그 경매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이 그들이 누구냐면 임목의 소유자예요. 그자들이. 근데 그 임목이 현재 뭐가 설정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럴 때는 그러면 반드시 그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권리 등을 포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이에요. 자, 돌아왔죠 일리? 자, 돌아와서 금방 이제 여기로 예를 들면은 자, 토지 주인이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을이 말이에요. 땅을 빌렸어요. 땅을 빌린다고 지금. 뭐 하려고? 나무 심어서 키우려고. 땅을 빌려요. 처음에 땅 빌리는 계약을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자, 땅 빌리는 계약했어요. 무슨 계약 했겠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지상권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지상권 설정자겠죠. 아니면 두 번째 뭐 할 수도 있겠고. 임대차 계약도 할 수가 있겠지. 임대차 계약.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얘는 임대인이 될 테고. 그죠? 자, 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뭐요? 지상권자 아니면 임차인이라고요. 얘가 임목 등기했어요 이제. 임목 등기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임목의 소유자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 또 빌려 쓴 거지. 여기 뭐가 돼 있어 그러면 현재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이렇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경우에 말이죠. 이 사람이 자, 정리해 보시자고. 을이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 아니 이렇게. 임목 소유자네요. 그죠? 근데 거기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그런데 얘가 지 마음대로 이 권리를 포기해버려. 요 계약을 해지해버려. 그러면 이 땅 쓸 권리 있어 없어 얘는? 쓸 권리 없죠. 땅 주인이 당장 나가 파내. 그럼 파내야 돼 이거. 배원해야 된다고 그걸요. 권리 포기했을 테니까. 이해 갔나요? 그럼 이제 바로 빼내갔지 이렇게 패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남으니까 멸실들 우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권리 포기할 때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권리 포기해라. 계약 해지하라 그 소리예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긴 말인데 근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거를. 자, 그럴 때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자, 지금 땅 주인과 임목 주인 서로 틀린 상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요? 지상권자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었다는 거지. 걔가 임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뭐가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그럴 때 저당권자 승낙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권리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지할 수도 없어. 왜? 그럼 땅 쓸 권리가 없는 거니까. 그럼 그럼 파내야 되니까 이거. 멸실될 테니까 부동산이. 저당권자 보호해야 할 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서 권리 포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임목의 내용인데 그럼 지금 요 내용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 요 내용을 전부 다. 시험에 그러니까 단골이야 단골. 자, 이게 책에 다 있어요. 응? 책에 다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책을 들어가서 책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자, 28쪽을 넘어가시면 법조문 보일 겁니다 이제. 법조문 보시면 돼요 바로. 근데 이게 조문을 읽으면 그 뜻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를 듣고 조문을 봐야지. 자, 넘어 이제 28쪽 보시면 이제 법이 나왔었죠. 임목법이라고. 자, 지금 이제 먼저 2조 보죠. 2조 정의. 자, 먼저 거기서 1항 보시면 임목의 용어정이 나왔어요. 임목이 이제 1항에서 1호죠.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호 임목이란 줄을 치죠. 거기다가 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자,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무슨 법이요? 임목법. 자, 뭐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조의 1호. 그 다음에 3조 내려오시죠. 임목의 독립성. 1항.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이다. 그 다음 2항.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그랬죠. 양도하거나 뜻이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이나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그 다음 3항. 자, 뭐예요? 지금 얘가 소지섭이잖아. 지금 소지섭이. 예? 자, 소유권과 지상권은 뒤에 뭐예요?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그러면 틀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조. 저당권의 효력. 1항. 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워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무조건 저당권은 미친다. 그 다음에 2항이죠. 저당권자 채권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채권기한, 돈 감기한 전이라더라도 위에서 분리된 수목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 뭐하라? 공탁해놓고 있어라. 왜? 채권기한 아직 도래 안 했으니까. 그 다음 3항. 자,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임목 소유자겠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상당 담보를 공탁하고 경매 변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내려오시면 이제 자 5조 필요 없겠고 제6조 법정지상권. 자 1항 임목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임목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이라고. 그게 법정지상권. 자 내려오시면 자 제7조 7조 지상권자 임차권에 관한 저작권의 효력.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보세요.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한테 속하는 임목이. 잘 봐요. 얘가 누구와 누구 또는 누구 또 누구야?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인데 그한테 속하는 임목이잖아요 지금. 그럼 걔가 그건 뭐요? 임목의 소유자라는 얘기네. 근데 그게 뭐가 돼 있대요?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대.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저당권자 승낙이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를 요걸 보고 읽으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게. 근데 이거 안 보고 눈에 그냥 읽으면 눈에 안 들어와. 그거 희한하잖아 그죠? 이게 한글인데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왜 그럴까? 그렇죠. 어렵게 써놔서 그래 그죠? 한글인데 이 무슨 소리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보신 다음에 보니까 이해 갔죠? 무슨 소리지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8조 임목의 등록 1항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뭐라고 써놨나요?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한다라고 써있죠. 뒤에 오신 분들은 안 써있을 테니까 그거 써놓으세요 그거. 거기 문장이 오류에 그게. 즉 우리 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말이 빠진 거예요 지금. 요렇게 써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네 글자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하나한다 써야 돼 이렇게. 먼저 등록이 된 것만 등기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자 그거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럼 뜻이 먼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등록을 먼저 하고 있어라. 그럼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29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 거기는요. 거기 있는 것들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0페이지 22조 보시죠. 22조 바로 설립보험. 자 여기 보니까 1항에 써 있어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 그랬죠. 자 하려는 자니까 뭐예요? 사전에 뭐 하라고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써 있네요. 보험 가입하라. 거기 이제 1항의 문제였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줄친 것들 있죠? 걔네들이 시험 문제 보기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기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줄친 애들이 다. 고정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겠죠? 이해 다 됐을 거라 믿고. 자 이제 하나 정리했어요 이제. 자 임목 하나 끝났겠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가 광업과 공장재단이 있어요. 6번에 있죠?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자, 그게 이제 시행령에 규정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광업과 공장재단 그래요. 이제 광업과 공장재단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 두 개에 대한 저당법의 근거를 두는 거고, 여기서 공장재단만 한번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공장재단만. 자, 공장재단이라는 게 뭘까 우선 봐야 되겠는데, 자, 용어는 책을 좀 보자고요. 용어는. 일단 어디 보시는 거 하니까 이제 일단 30페이지에서 그 1항 보시죠. 아니 밑에 1번 동그라미. 6번에 이제 긴 문장이 나오고 1번 동그라미가 용어정이죠. 자,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 말을 줄일까요? 일단의 기업 재산이 공장재단이에요. 그러면서 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나서 기억 나오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니은 동그라미 공장재단은 보전 등기 효과는 보전 등기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줄쳐놓으시고 개월 쓰면 기억하시고 몇 개월? 10달. 디귿과 리얼은 필요 없겠고 오른쪽 올라가시면 미음번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비읍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해서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뇌를 권리를 설정한다든가 압류 등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설명 그렇게 해놓고 설명 드리세요. 일단 이제. 자 이제 공장재단이 뭐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써있나요? 일단의 기업재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이 기업재산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로?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조문부일 거예요. 자 공장 및 광업재 저당법에서 제13조 보세요. 13조. 자 보니까 공장재단의 구성물 써있죠. 1항 보시니까 공장재단은 다음 것들의 전부나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호 뭐 토지 건물, 2호 기계 기구 등등, 3호 항공기 등등, 4호 지상권과 전세권, 5호 임차권, 6호 지식재산권 써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 자산 형태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는 얘기인데
이 재산을 보통 재단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제 A란 공장이 있다 보자고요. A 공장이 있다. 이게 뭐 하는 공장인데 분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예를 들자 이렇게. 공장 주인이 갑이다. 갑. 그럼 제일 먼저 공장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상표가 있어야겠죠. 상표, 그죠? 상표권 그래요. 상표. 그러면 등록된 걸 테니까. 그럼 상표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등록했을 테니까 이 상표를 아무나 못 쓰죠. 갑밖에 못 써, 이 사람밖에 못 쓰는 거니까. 상표를 돈 받고 팔 수 있다 없다 이거?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상표가 하나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 뭐 당연히 뭐 있어야겠어요? 공장 땅 있어야겠지. 또 공장 건물도 있어야겠지, 이렇게. 각종 기계 등등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몽땅도 뭐라고요? 기업 재산이란 얘기인데, 그럼 이 재산의 형태가 항상 다 동일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 만약에 지금 여기 몽땅 다 갑이 주인이면 이 몽땅 재단으로 다 들어갈 테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토지는 갑 소유가 아니에요. 토지는 다른 사람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건물을 차려서 공장 지은 거지 이렇게. 그럼 토지가 안 들어갈 대신에 안 들어갈 테죠. 그거는 다른 사람 땅이니까 안 들어간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응? 지상권이 들어가야겠지. 지상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들어갈 테고 이렇게. 두 번째 건물도 갑 소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건물을 내가 몸만 들어가서 공장 차린 거니까. 그럼 이거 안 들어갈 테고 건물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전세권이 들어가겠죠, 그죠? 전세권. 그러니까 저 구성물이 보시면 거기서 4호가 뭐였어요? 지상권과 전세권. 그거 들어간 이유 알겠죠, 이제? 이해했죠? 그럼 이게 소유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 상표. 이게 뭐예요? 지식재산권. 요게요. 이게 또 뭐죠? 토지 등 각종 재설비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전부 다 따로 어떤 걸 모아서 뭐 한다는 얘기다? 몽땅 모아가지고 뭘 만든다? 부동산으로 만든다 이 말이 이렇게 만든다. 은혁 씨, 저 뒤에 리모컨 있어요? 시타? 좀 내릴까요? 온도를? 나 너무 더워서. 이거 있을 텐데. 이거 리모컨 옆에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럼 크게는 두 가지라고 치시고 하나가 뭐라고요? 지식, 재산권과 토지 등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한다 이제 이걸 싹 묶어서 뭘 만들자? 부동산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뭐에 의해서 또? 법을 가지고 무슨 법? 일명 공장재단 저당법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 먼저 보시라고요. 순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등기했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법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무슨 법이라고요? 저당법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자,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순서가 먼저 뭐죠? 등기, 다음 설정이네 이렇게, 그죠? 자, 둘 다 뒤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자, 등기한 다음에 이 설정하는 건 얼마나 해야 된다? 10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10개월 해야 된다. 그럼 둘 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한 개로 묶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다? 부동산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인정합니까? 소유권이죠, 뭐. 두 번째는요, 저당권도 인정되는데, 지금 이 소유권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뭐의 얘기일까요? 소유권의 이전이죠. 그다음 저당권 같은 게 뭐죠, 이건? 설정은 이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중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때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게 붙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럼 이거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할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등기되기 전에 이 앞에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상표만 따로 팔 수 있었죠, 아까? 그럴 수 있어요. 땅만 따로 팔 수도 있었죠. 돼요, 그게. 또 얘가 빚을 진 게 있거든. 자, 의리라는 사람이 채권자였다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예컨대 땅만 토지만 압류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압류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해서 뒤로 넘어왔다고. 넘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묶여서 한 개의 뭐가 된 겁니까? 부동산 된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갑이 주인이랄지라도 상표만 따로 팔 수 있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다음 땅만 따로 팔 수 있다? 안 된다. 팔고 싶어? 전체를 팔아야 돼, 이제. 이게 한 개니까. 하나니까. 두 번째. 아까요, 빚을 징계했을 때, 의리 채권자였을 때 땅만 압류할 수 있었죠. 지금 뒤로 넘어오시면 빚을 징계했다 했을 때 저걸 하나만 압류할 수 있어? 안 돼요. 전체를 다 압류해야 돼, 이렇게. 그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했죠, 이제? 한동안에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어디 있냐면, 그게 지금 그 비읍번 보신 거예요, 비읍번. 자, 미음번 먼저. 공장재단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이게 한 개의 부동산, 그 말이 이렇게.
그 다음 비읍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장재단의 구성물이죠. 자, 이거. 구성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뭐라고 써 있어? 공장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양도 안 된다. 소유권 왜 권리도 안 된다? 압류 등 하지도, 목적으로 하지도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되는 게 뭐다 그랬어요? 금방 그러면 소유권과 뭔 된다. 저작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인정된다. 그럼 하나 더 걸렸을 때 뭐까지 될 수 있을까? 임차권까지 인정될 수 있어. 임차권도. 다만 이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누가? 그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돼요. 동의하에.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럼 어차피 중개한다 할 때 뭘 중개하겠어요? 소유권 이전이죠. 저당권 이전이겠죠. 임차권까지겠죠. 이렇게. 요걸 중개한다 뜻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럼 딱 간단히 털어내세요, 이제. 자, 이제 공장재단만 하시면 될 테니까. 공장재단이 뭐라고요? 기업 재산이라고요. 어떤 것인데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등기 전에는 따로 팔 수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자? 부동산으로 만들자.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하고 권리의 설정. 얼마 이내? 10달 내. 그럼 이제 뭐가 된 거다? 한 덩어리 부동산이 됐다. 그럼 이제부터 따로따로 팔 수도 없다. 올라오시면 자, 그럼 부동산이니까 뭘 인정해 주겠다? 소유권. 저당권은 기본이고, 저당권자 동의했을 때 뭐까지다? 임차권까지는 된다. 끝. 얘가 따로 나올 이유는 절대 없어요. 만 나온다고 할 때 보기 한 줄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 이거는. 그 정도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요까지가 이제 교재에서는 그 공장 재단까지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건 뒤타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32쪽 볼 거 없겠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33페이지 나오죠? 자, 이것으로서 물건은 끝난 거예요, 이제. 물건은. 그러면, 자, 우리가 세 개를 봐야 할 텐데, 이제 하나 끝났군요. 지금 중개 대상물 하나가 끝난 거고, 물건이 끝났어요, 물건.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울까요, 이제? 중개 대는 권리예요. 중개 대상 권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권리. 요거는 물건이고, 요거는 권리 문제고, 이렇게. 이것도 좀 어려울 테니까, 자, 한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고, 이어가자고요.